자, 오늘 사연이 바람에 관련된 거 아시죠? 네.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을 모셨는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방송, 유튜브, 라디오 등 진행자와 패널로 폭넓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예능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혼을 100상 이상 시킨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그래도 이혼이라는 게 어쨌든 그분들은 인생을 위해서 한 거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최출발. 이혼을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혼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커플이 몇 커플이셨다고요? 뭐 잘된 커플이 한 90%고요. 10% 정도는 아직까지 조금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백상 시켰습니다. 예. 왜 이혼 시켰냐고 그거요? 뭐 시킨다기보다는 뭐 상담 오고 이러면 지들이 오니까 뭐 이제 이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변호사로서 왜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서로한테 원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수님한테 원망한다는 줄 알고 변호사 저한테 원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안 하죠. 왜냐면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한테는 잘 원망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우리한테 원망해? 근데 아까 서로 원망하지. 준비할 때 변호사님께서 행복한 이혼을 시켰다라는 게 행복한 이혼이 뭐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혼 상담을 오게 되면 무조건 한 번은 돌려보냅니다. 신구 선생님처럼. 신구 선생님 4주. 4주에 뵙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조정할 때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우리나라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재판 이혼하든지 협의 이혼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변호사 만나러 온 사람은 협의 이혼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 있고 이러면 협의 이혼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혼하고도 만나기가 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이렇게 긁어내버리거든요. 원수가 되는. 예, 변호사만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이거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라. 그러고도 안 되면 다시 와라 라고 하면 뭐 반 정도는 안 오죠. 그렇지만 그런 분 중에 다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협의 이혼해서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광고도 들어왔고 게스트분들도 계시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들었습니다. 홀로로로로로로 여보세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으로 대학 시절 아내와 동갑 CC로 만나 8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해서 현재 초중고생 2딸과 초중고생? 3명인데? 그러니까. 와. 초중생이겠죠? 네. 초중생 2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20대 초반부터 허물없이 알고 지낸 사이라 제 친구가 와이프 친구고 와이프 친구가 제 친구인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같이 만나거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아무런 어색함 없이 아내와 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보통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다투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는 일반적이고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충격적인 일을 접하게 됐습니다. 뭔데? 제 아내가 제 친구이자 정확히는 후배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놈이었는데 취직을 외국으로 나가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주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전 그날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바람 초기였지만 벌써 잠자리도 몇 번 가는 상태였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믿음이 큰 이유는 지난 20년간 아내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대학 연애 시절 집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그냥 가망 없는 놈이었습니다. 툭하면 학교 수업 빼먹고 당구 치고 PC방 가고 저녁 되면 술을 빠는 그런 논팽이였습니다. 생활비를 바깥으로 벌지 않으면 방세도 내지 못하면서 툭하면 알바를 빠지고 과외도 안 가면 놀기 바빴습니다. 근데 옆에 계셨다니. 당시 제 아내는 장인 어른이 나름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어서 금전적으로 전혀 걱정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고를 치면 뒷수습을 해주었고 데이트 비용도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는 똑똑하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와이프는 저의 가능성을 본다며 본인이 꼭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믿어주고 채찍질 해가며 끝까지 제 옆에 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급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취직한 후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 뒤 와이프는 여러 좋은 섬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저와 결혼을 했고 완전 사랑이잖아. 네, 저는 현재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봉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재혼 어떻게 저랑 재혼은 미친 이 모두가 저를 끝까지 믿고 옆에서 따라준 아내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 그렇게 늘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며 함께 해왔는데 다른 남자도 아닌 제 후배와 바람을 피운다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둘 다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이가 볼 영화랑 TV 프로그램을 넣어주려고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다가 아내 카톡장에 수상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후부터 제가 며칠 동안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내도 제가 아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에 저는 아내에게 싸늘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제발 거짓말이길 바랬고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냐고 오히려 화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틀렸길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와이프는 울고 싹싹 빌면서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저도 배신감에 눈물이 터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네가 어떻게 그래? 아이 발열기. 그러자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소리를 엉엉 내 울었습니다. 2, 3일 동안 회사도 가지 않았고 아내는 계속 빌고 저는 몇 번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1, 2주가 지났고 고민 끝에 저는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사연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약간 예를 들면 이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잖아. 간다고 할까봐 전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끝내자? 이렇게 된 거 얘기할게 하면서 약간 뭘 뒤는 또 만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그나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이거 자주 이런 거 보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어디요? 재밌다. 일단은 안 걸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거 그냥 우리 지금 안 걸리고 계시나 봐요. 상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를 휴대전화에 이런 것들을 자꾸 놔두는 거는 노트북에 기본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끝까지 부인을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이거 누구의 입장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상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 입장으로 일단 끝까지 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자리에 현장에 걸리는 경우도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벗고 잔다. 꼽고 있었는데? 꼽고 있을 때 우리는 벗고 잔다고요? 딴 사람이요? 진짜 되거나. 진짜 그래 진짜. 아니 꼽고 있었어. 꼽고 있으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꼽으면 범죄 돼버리기 때문에. 콘센트를 꼽을 때가 꼽기 전에. 범죄거든요. 이래 꼽았을 때 범죄인데 꼽기 전후라면 그냥 별거 없고 잘 뿐이다. 이거다 이거지. 우리 손만 잡는다. 안 한다. 법적으로 그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흥신소랑 같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의 패턴들을 봐요. 이제 앞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전위라 그러죠. 전위 몇 분, 본 타임 몇 분, 후위 몇 분 이라면 전위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한다 할 거니까. 꼽을 때. 하나 둘 셋 들어가 딱 꼽혔을 때. 콘센트 들어가 있을 때. 그 타임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몇 번 봐요. 패턴을 하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시점을 이제 그 패턴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프로파일러. 왜냐하면 요 타임에서는 전기가 들어가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삽입주의. 그렇기 때문에 삽입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범죄가 없어졌는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걸리기 전까지는 좀 부인을 합니다. 이 여자분 좀 태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태연해요? 어떤 문자가 있는지 몰라도 그 문자에 막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게 뭐 사랑해. 근데 오늘. 또 남편 입장에서는 더 충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부인해주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미안해 다 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난 좀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여자 입장에서는 하면은 날 못 믿는 거야? 상을 엎어. 그렇지. 막 저라면 지랄을 하면은 휴대폰을 깨버립니다. 그렇지. 증거 인멸을 좋은 거 하는 가르쳐 거지. 주시네요. 이거 노트북이잖아요. 깨버리는 노트북을 부숴버립니다. 그렇지. 이런 나를 못 믿어 부숴버리면 증거는 없어져. 바늘 찢어 그냥. 오늘 못하겠어. 열받아. 아니 그리고 이 원흉을 없애야지. 이세분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보여주는 거야 지금. 남편도 사실은 뭐라 그런 거야.
부정해주길 바랬대잖아. 그렇지, 부정해주면은 남자랑 다른 건가? 약간 좀 미심쩍어도 그래 저 정도로 하니까 아닐 거야 이렇게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럼 자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니야라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라고 하면은 그 문자를 받는데도 그냥 삽니까? 살 수 있어요? 긴가민가한데 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믿어져요. 나는 안 돼. 나는 만약에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던 아니라고 하던 내 눈으로 확인한 거면 난 끝이야. 남자들은 무조건... 콘센트가 꼽히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육체적인 관계가 중요한 콘센트 거지. 꼽기 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치. 여자들은 관계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치. 차라리 술집을 가서 노는 거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나랑만 살겠냐 그렇죠. 뭐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감정이 들어간 거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대. 나는 뺨 때리고 나는 걔네가 날 고소해도 나는 그러고 가지. 남자들은 촉이 없잖아요. 약간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걸 봐야 아는데 여자들은 사실 걸리기 전에도 뭔가 촉이 느낌이 있단 말이야. 뭐 여자들 보면 상담하러 오면 그 알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뭐 바람 피는 것 같다. 그렇지만 증거는 없다. 근데 거의 맞아요. 맞아.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틀려요. 그냥 의심이야. 제가 봤을 때. 헛소리입니다, 남자.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다 거의 맞고. 맞아요. 제가 그 촉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럼 만약에 촉을 가지고 가서 그런 거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들은 이제 뭐 사진을 찍어놔라. 증거를 모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새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걸 하면서 범죄가 돼버려요. 그렇지. 도청하기도 하고요. 위치 추적도 심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장 좀 문제되는 게 블랙박스 이런 거 뭐 찾아보거든요. 네. 그 안에서 뭐 얘기한 거. 근데 그거를 잘못 해버리면 본인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되죠. 그럼 만약에 차가 내 차면요? 그럼 괜찮죠. 그럼 난 다행이다 됐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하다 보면은 남의 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다 그 자기가 범죄 저지르는 거지. 명의를 다 저희는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부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 요새도 그것 좀 힘들긴 한데 전화 조회 같은 거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국지씨랑 저랑 새벽 3시 한 2시간 통화한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런 걸로 예전에 좀 추적을 했었어요. 두 사람이 새벽에 통화를 하냐? 그치. 근데 요새는 또 그거 조회도 안 해줘요, 잘 법원에서. 근데 노트북 이렇게 있다가 열면은 사실 우리가 카톡 같은 거는 바로 창에 띄어져 있잖아요. 메신저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약간 초보 아니었을까요? 처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안 걸린다. 뭐 이분 말고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초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초보면 지금 우리 형님 말씀처럼 다 지웁니다. 더 신경 써요. 저도 그 야한 만화 본 거 다 지워요. 우리도 딱따구리 있는데 없어요. 다 지워. 보고 바로 지웁니다. 진짜. 혹여나 남자들이 제일 어색한 애들이 딱따구리나 뭐 종달새에 넣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혹여나 이런 거 있잖아. 뭐 남편이 내 걸로 사진 찍어준다던가. 이럴 때 그 창을 사파리 창을 여러 개가 딱 떴어. 맞아. 몇 번 그걸 내가 봤거든. 근데 걸려요. 다행히도 다 지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바람 초기에 발견했지만 이라는 말을 안 믿어요. 이건 초기면은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건 참 정답은 없어요. 오늘 좀 해답을 뭐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예컨대 이 여성분이 이제 우리 사연자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정숙했어요. 정말 술도 한 잔 안 먹고 그래 막 엄청 정말 공주였잖아. 그냥 칼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잘 못 돌아옵니다. 오히려 술도 좋아하고 우리 안나 씨처럼 막 남자들 만나고 남자를 만나 아니요 편하게 야씨 프렌드 야씨 프렌드 그런 남자 말고 난 남사친이 없어요. 여자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지금 뭐 하는 시야?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의도만 이해합시다. 두루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상담 경험상 그런 분들은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건 남녀 구별. 저 남녀 똑같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렸을 때 20대 때 이 사연자분께서 말 그대로 약간 좀 논팽이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잡아다 키워가지고 이제 아내분께서 결혼시키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게 없는 거야. 맞아. 이 남자는 이미 완벽해졌고 더 이상 자기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고 이미
완벽한 일명 가장이 돼버렸어. 그럴 사람이 또 필요한데 자기한테 정서적으로도 의지하고 근데 동생이잖아요 또 후배. 네. 그런 사람을 찾는 이른바 이거는 뭐 지어낸 거예요.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바람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바람인 거예요? 아 그거는 법적으로 하고 다르죠. 법적으로는 뭐예요?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손 잡는 건. 손 잡는 거는 뭐 괜찮아요. 법으로 따졌을 때는 콘센트를 꽂는 게 그거지만 형법적으로 예전에는 삽입설이 기준이었거든요. 삽입설. 네, 삽입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민법적으로는 부정행위는 되게 폭넓게 보긴 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키스? 뭐 하여튼 좀 사회 통념상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 애매하죠. 사회 통념이라는 게. 근데 진짜 슬픈 게 저 어저께도 그 참치집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가게를 하셨거든요. 한 20년 하셨는데 다르대요. 불륜 커플이랑 맞아. 일반 커플이 다른 점이 불륜 커플은 100% 같이 앉는데요. 같은 방향.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마주 앉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만져야 되니까. 불륜은 만져야 되게 신체적인 거가 더 중요하니까 같은 쪽에 앉는데. 밑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상해 보이겠죠? 힘들겠네. 행동은 그만. 행동 그만. 죄송합니다. 둘이 죄송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연자가 지금 상으로 봐서는 지고지순한 아내 바라기 이렇게 봐도 되나요? 사연자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딴 생각을 안 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억울함이 자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조와 이런 것들이 배신당한 거에 대한 억울함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지금 뭐 공동체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네 할 거 하고 튀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손해 보는 느낌? 뭐 복합적이지 않을까? 뭐 그 생각.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후배이자 친구랑 바람났다. 그것도 친한, 아주 친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거가 좀 옛날에도 그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도 그 후배랑 학교 다니면서 뭔가 싸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여자분이. 그럼 여기 나와진 않는. 여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이걸 뭐라고 해야죠? 열등감? 약간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잘못된 만남 같은 뭐 이런 형태.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친구랑 바람나면 그것도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어떡하지? 누굴 때려야지? 알면 더 열받죠. 화가 너무 나네. 알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왜냐면 친구랑 아내랑 둘 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전혀 모르는 좀 어디 말하는 돈 많고 뭐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러면 나는 하는데 내가 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잠자리라고 이 단어 좀 쓰죠. 붙어 먹는다. 그래, 그런 이런 막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죽여버릴까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2, 3일 동안 회사에 가지 않고 이혼안을 만회하며 1, 2주를 보낸 뒤에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지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묻고 넘어가자. 다시 잘 살아보자. 두 번째는요. 아이 때문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갈게. 세 번째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세.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찜찜한데 나도. 세 번째가 가장 나빠요. 그래요? 세 번째가 이게 선택을 넘기는 거거든요. 전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했던 사건인데 부정행위를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변명할 거리가 많은데 너무 순수하게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부정행위인데 이 남자분께서 너네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야. 가장 고통 친정 가서 다 가서 니의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하라. 자백하라. 설날인가 명절 때. 그 가장 충격적인 거거든요. 본인이 감수하든가 아니면 이혼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이게 네 맘대로 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열받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가 안 될 것 같아. 맞아. 나도 솔직히 그 상황 되면 나만 이렇게 불안하고 내 가족들만 피해봐야 돼? 너 일로 와. 나도 이렇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저는 1번에 2번 중에 하나 선택을 그러니까 하는 게 맞죠. 다시 살아보자.
참고 넘어가자. 아니면 뭐 그만하자 하든지. 나 감성이 안 맞지 않아 지금? 전혀 안 맞아. 지금 안 맞아. 오늘 완전 진짜 떨어지고 싶어. 여기 약간 이성형이고 왜 이성형이야 지금? 감정형이어서. 이성 없이 지금 다른 사람 만난 거잖아. 난 지금 화가 너무 왜 많이 이성적이어야 되냐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끝내자. 이렇게 해서 걔한테 자유 주기도 싫고 내가 참고 가는 것도 싫어. 근데 내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대답을 주는 것도 화가 나.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너 일로 와. 이씨 해가지고 니네 집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시계 뺨땅 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끝날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해야지. 끝낼 마음으로. 하지 말자고 해야지. 안 돼. 그럼 화가 안 풀리잖아. 자녀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서 어머니 이렇게 할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가서. 근데 일단은 우리 여자분들은 네. 감정을 나필이 때문에 그런 거. 그지 안 그래? 어때? 나필이 어때? 우리랑 한 배예요? 어떤 배예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굴고 싶긴 한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뭔가 절대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 왜냐면 저도 쪽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쪽팔려. 쪽팔려서 제 내가 자신이 그렇게 구는 것도 쪽팔리니까 좀 더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성이 없어. 근데 진짜 참는 거는 연예인이어서 한번 참겠지만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이혼하고 어차피 따로 살면 소문은 날 거 그럼 너도 당해봐라. 나는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자, 이 지금 사연자분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맞춰보기 위해서 사연자님이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프로필 3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영화 변호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같아. 돼지국밥 낼 돈도 없이 먹고 튀는 그런 고시생이 성공을 해서 막 돈만 쫓고 그런 성공한 변호사가 됐다가 인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선택해 주시면서 어목한 시기 한 인간이 불의한 권력에 마주치게 되고 그로 인한 각성을 그린 영화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송강호 씨. 자, 두 번째는 영화 브레이브 허트입니다. 오래된 영화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굉장히 성공했고 스코틀랜드의 왕자였죠. 근데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 사주를 받아서 이제 아버님 쪽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 영향인지 그냥 나라 스코틀랜드보다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박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 얼굴에다 이거 그리고 프리덤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불의에 맞서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더 배신감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세 번째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골라주신 이유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인 교감이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상들 이야기라 좋아합니다. 대사 중에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사 원문이 이거예요. 저는 망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가져서 좋았는데 아무렇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절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이렇게 어떤 위기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영웅적인 서사로 일어나는 주인공들에 대한 영화도 골랐고 반대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상황 자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다른 처세에 대한 두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상당히 이타적인 분 같고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좀 자기보다는 남을 좀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같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약간 집보다는 바깥의 환경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까요? 이분 지금 2억 정도 연봉이고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성공한 거를 자기 딴에는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바깥으로 놔둘 수도 있겠다. 돈 당하더라도 어떤 그 선을 지키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아마 멘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게 그런 거죠. 이게 아내가 날 배신해서 그런 건지 나의 완결성이 깨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열이 더 받는 사실은 그게 지금 헷갈려요. 지금 이게. 저는 저라면은 1번 그냥 묻고 넘어가자. 다시 잘 살아보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프로필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거고 우리는 그냥 정신 없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자는 대로 할게. 이걸 것 같아. 바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이랑 바람이 난 거잖아. 저는 이제 속 심정은 3번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작아지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 속마음은 3번인데 1번
이라고 얘기하지 1번이나 2번이자고 하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자. 아이 때문에 한번 참고 넘어가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저 역시 실제로 상담해 보면 2번지가 제일 많아요. 아이가 가장 큰 그 걸림돌이란다. 좋은 거. 결심의 걸림돌. 네, 결심을 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그렇게 보면 자기 배우자 바람핀 부정행위한 배우자는 상당히 밉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아이가 잘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바로 보이거든요. 성인이 아니고. 아마 그 부정행위한 사람도 그 아이가 항상 밟혔을 겁니다. 바람 피고 있으면서도. 애나 씨랑 저는 이 남자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바람 피는 거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만약에 바람 펴도 저는 지랄을 했을 거예요. 전 지랄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남녀가 아니라 그냥 바람 피는 사람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물 애나 씨는 저는 이 여자한테도 감정이 제가 완전 감정이입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도 지금 저 감정이입을 하고 사연자님한테도 감정이입해서 스트레스가 2배예요 지금. 근데 저도 입어. 왜냐면 자존심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내가 너 보고 참는 거 아니야. 애 보고 참는 거야. 이렇게 얘기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그러다 또 만날 것 같아. 저는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일반화 자꾸 시켜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뭐 계속 바람필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 사연자가 혹시나 아내분한테 소홀하지 않았나? 소홀한 거는 본인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변호인 브라이버 이거 보세요. 네. 이런 거 걸 좋아하고 생각하면은 자기 부인한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자도 일정 정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 사연에는 안 써주셨겠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하셨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혼 상담 들어오면 언제 했어요? 물어봐요. 99%가 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저 어제 했습니다. 악물 악공. 아댕이 오늘 그 가게 가야 되는데 섹스리스라고 하잖아요. 섹스리스. 네네네. 이 사연자분이 혹시 섹스리스였다면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본인이 제공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 브레이브하트나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거 좋지만 혹시 그런 쪽만 생각하고 사회적 변혁 그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혹시 있었다면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을 단순히 부정행위로 보지 말고요. 그게 부정행위 갈 때 동안 본인의 잘못이 1도 없었는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 정답은 1번. 그냥 먹고 넘어가자. 다시 잘 살아보자. 전문가 두 분이 다 표정이 안 돼. 학교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틀리셨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레사나. 똑같은 거예요. 학교님 너무 웃기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사실 1년여 전 이 사연을 일사라에 보내기 위해 글을 작성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정신과 상담을 약 3달간 받았습니다. 상담사님은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조언을 듣고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지나온 과거부터 연애 시절,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와이프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좋아하던 술자리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도 많이 도우며 잘하려고 고친 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제가 고집이 세고 뭐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독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웠다고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은 꽤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주변 다른 지인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송에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현재의 고민이라면 단연 전 이 일이 여전히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2-3달에 한 번 정도 그때의 일이 꿈에 나옵니다. 꿈속에서는 제 아내와 그놈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부터 잠자리하는 모습, 심지어 잠자리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또 2-3일간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납니다. 그럼 저는 아내를 냉랭하게 대하게 되고 그럼 또 아내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좀 더 바쁘게 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빡센 곳으로 이직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꿈을 꿀 때면 다시 힘들어지곤 합니다. 와이프는 그때의 잘못은 뉘우치고 이제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걸 제가 압니다. 본디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 또한 이 일로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어떻게든 덜 괴로워지고 싶어요. 한 번씩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나쁠 때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밤에 거실에서 혼술을 하곤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 주정 같은 건 안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아내가 술을 마시는 걸 싫어하고 못하게 하니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마시는데 정말 힘들 땐 한 잔씩 합니다. 아내는 초반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몇 번 두더니 나중에는 또 마셔?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든 줄 알아? 야, 너 내 생각 안 해주니? 이 사연자가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독불장구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고, 일에 집중해서 워커홀릭일 수도 있는 거고, 부인한테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써준 건 본인도 지금 인정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이 이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연자한테 일정 정도의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술자리를 계속 즐기는 사람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본인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4년 전에 이게 지나갔으면 사실은 일상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신적으로 좀 그런 거 꿈을 꾸고 이런 부분은 정신과 치료 좀 받고 있으니까 글쎄요, 좀 아내한테 좀 그 표시하는 거는 저는 좀 조금 이해는 되면서도 이건 처벌 같은데요. 처벌이지. 계속 힘들게 하는 거. 이것도 괴롭히는 복수잖아요. 거지. 그죠? 혼술 하면서 아마 뭐라고 하는 거잖아. 이분은 지금 우리 배상호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한테 지금 징벌을 내리는 느낌으로 하죠. 술 먹으면서 투정 부리고. 아니 근데 이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도 뭐 이렇게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니까 좀 얘기를 편을 들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충격이 있었고 그게 바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나름 뭘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혼술마저도 뭐라고 하면 이 사람도 그러면 쉴 구멍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도 그냥 거기서 뭐 해줄까, 뭐 안주 내줄까, 뭐 맛있는 거 먹어, 약간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나 뭐 벌 주는 거야, 뭐 눈치 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아씨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술 마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숨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눈이 토끼같이 이렇게 막 먹고 아이고 이러는데, 이분 되게 거들먹거릴 것 약간 같아요. 온도락 같은 데다가 양주 넣어가지고 술 있나? 소리 막 지르시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사연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우리 사연자님도 안 그러면 아내가 술 먹는 거 왜 싫어합니까? 혼술 밖에서 술 먹는보다 집에서 술 먹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냥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굳이 왜 이 시간에 집에 들어서 술을 먹어야 돼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와이프분은? 술 안 드시잖아요. 예. 그 처음에는 자기가 안 먹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유일한 건 아니까 냅두죠 그냥. 아니, 여기서 이제 오늘 이게 사연자에서 한번 해주세요. 안나 씨 또 마셔 이렇게.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든 줄 알아? 아 미안하다. 그래 그만 마실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잔만 더 먹을게. 미안. 풀렸어. 아이고. 근데 이 사연자는 그게 아니라 오케이. 왜 날 이해 못해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 지금 화가 지금 내려왔어요, 진짜로. 지금 아이고 미안하다. 그만 먹게. 이런 남편이 있으니까 이런 남편이 또 안 좋아 보이네. 그러네. 아니 근데 다시 아까 박 변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이 사연자의 인생 목표가 뭘까라는 말에 사실은 저는 딱 꽂힌 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사연자분이 사회적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뭐 CEO 같은 사람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은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죠? 난 이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바쁘게 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빡센 곳으로 또 더 빡센 데 간대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캠핑을 그러니까 가든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이상한 거야. 난 이게 좀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잊으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답은 그게 아니라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가정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이분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도망형, 회피형인 게 아까 덮고 가자, 그다음에 술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일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 과거에 4년이나 됐고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좀 같이 한다든지 싫다든지 그러면 같이 공동적인 관심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만난 지 20년이 됐는데 조금 위기 상황, 뭐 위기 거의 없었지만 같이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니까 또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남편분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솔직히 지워지지가 않는 상처인데 분명히 쟤는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쟤를 위해서 뭐 또 줄여 나가는 것도 줄여, 집안일도 설거지도 내가 대신해주고 뭐 또 해주고 막 다 해주고 집안에도 더 시간을 썼어 본인 생각에는.
근데 술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 못 먹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인상 찌푸리고. 그런 생각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보면 나는데. 뭐. 꿈을 꾼다는데 생각이 안 날 수가. 꿈까지 나온 거는 이건 좀 심각한. 트라우마 있었던 거지. 되게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 가족들 양쪽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기 이후에 가해자 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단연간 그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기다려줘야 된대요. 근데 사실 여기도 아내가 또 마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 대사예요. 아직 치유가 안 됐잖아 남편이. 그래. 남편이 치유가 안 됐으면 이거 대사는 하면 원래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 치유되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안주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걸로 먹어 여기다가 먹으라고 해줬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밝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치 이 톤이 지금 안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열받을 수도 있어. 같은데. 우선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분도 두 분의 얘기를 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더 모르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솔루션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아. 저희가 한번 선택지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사연자님이 술 마실 때마다 눈치 보이고 힘들다는 와이프의 말에 사연자님이 너 내 생각은 안 해주니? 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지 맞춰보는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숨 쉬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숨 막혀. 이 집에 있기 싫다 진짜. 드라마야 뭐야 이거 지금. 공기가 없어졌어 방금. 두 번째는요. 오빠야말로 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요. 그럴 거면 차라리 호텔 잡고 나가서 혼자 마셔. 다 공격이네. 너는 왜 나의 생각 안 해? 아니 너야말로 내 생각 왜 안 해? 이게 두 번째인 거지. 서로의 탓을 하는. 둘 다 못됐어. 1번은 좀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뭘 하려다가 가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2번은 좀 중간적인 것. 3번은 아예 적극적으로 좀. 3번은 바람 핀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렇죠, 맞아. 그럴 거면 차라리 어디서 술 처먹고 날리고 호텔 가서 마시라. 시끄럽다. 왜 안 들어 너? 3번은 미쳤나? 당연한 거예요. 3번은 남자가 술 마시면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내분도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울컥울컥은 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좀만 더 참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번 저는 좀 2번은 서로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2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네. 저도 2번인 이유가 그 아까 바쁜 곳으로 또 바꿨다고 했잖아요 회사를. 그래서 약간 쌓인 게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 아내분이. 그래서 2번. 2번이면 1번인데 1번이면 이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한테. 네, 2번이니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도 2번에 하나 얹어보면서. 저 혼자만 1번이냐 그러면은? 근데 이거 뭐 기억나나 이게. 들어가서 야 저러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자 한번 정답 볼게요. 노사원. 정답은 3번. 그럴 거면 차라리 호텔 잡고 나가서 혼자 마셔. 끝까지 우리 사연자분한테 뭐라고 한 거 다 취소하세요. 잠깐만 저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상하네. 그죠? 적반하장 아닌가? 뭐야 이거? 술 좀 마시는 게 뭐가 이거는 되나? 약간 수사법인 것 같아요. 감정은 이 감정이 아닌데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내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은 못 하니까 그냥 화는 내고 싶은데 맞아. 수사적으로 그냥. 네. 아직이네 진행 중이네. 4년이 지나도. 아니 호텔 가서 마시라고요? 뭐 하는 거지? 싸우자는 거잖아. 호텔 부자라서 그런가? 집에 좀 사시는 어디 부부의 세계네 지금 진짜로. 좀 더 살면 신라 호텔 가서 마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빈관. 팔성 가서 마셔. 근데 진짜 아니면 되게 또 우아하실 것 같아. 그럴 거면 차라리 호텔 잡고 나가서 혼자 마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랬겠네. 문을 탁 닫았을 것 같아. 우아하게. 야, 갈등이. 한번. 네. 이 솔루션 난 너무 오늘 어렵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민이 아직도 제가 이런 꿈을 꾼다는 건 아직 이 일을 확실히 떨쳐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까요?인데 어렵다.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어떻게 끝내야 되나요라는 말은 절대 못하는 거야. 이제 아이가 있고 가는 건 맞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겨낼까요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지. 아픈 거지. 자 그러면 솔루션 한번 가볼게요. 애나의 29금 타로 가게. 덜렁덜렁.
얼쑤는 들어봤어도 저는 저의 삶이 참 요새 많이 힘든데 제가 이 아내랑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 육봉. 육봉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봉이네. 7개의 육봉을 지금 내리 꽂고 있어요. 그죠? 지금 상태를 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막 꽂아야 돼, 육봉을. 막 해야 돼. 의무적으로.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고, 이거 오늘 사연이랑 똑같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결과 카드는 살았을 때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여자 나오네요. 완성. 그 완성 카드거든요.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 겉에서 봤을 때 그런 약간 완벽한 그림? 그런 거는 사셨을 때는 완벽한 가정 이런 느낌이요? 네. 답답하실 수는 있다. 계속 조금 그래 살아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완성이다.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연자분이 이 아내분을 만나서 과정을 보면은 천하의 쓰레기였다가 그렇지. 그렇죠. 연봉 2억 버는 사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지금 헤어진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여자를 만날까요?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사실. 헤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제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있어. 네. 보시면 예. 뭐 찌기찌기 뭔데? 찌기찌기 칼에 뭐 이빨 찍혔는데요? 찌기찌기 짜까짜까 쪼꼬쪼꼬 10개의 칼이 자기한테 꽂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개차반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렇게 되실 것 같고. 광대인데.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뭐 일도 집중도 못 하고 뭐 여자를 다시 만나는 것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어떡하지? 멘붕 상태가 오시는 거고 마지막에 이것도 다 싸우는 상태죠. 예. 이거 뭐 정답은 딱 정해져 있네요. 예, 안 헤어지는 건데. 근데 타로상으로. 그럴 거면 아니 용서해 줄 거면 쿨하게 해줘. 어차피 해줬잖아. 힐링 해야 되니까. 술 아닙니다. 조금 맨날 집에서 얼마나 서로 눈치 보이잖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 밖에서 일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에 그 속상함이 있잖아. 상처를 받는 건 솔직히 이분이거든. 당신인 거 알아요. 우선 한잔 하시고. 오늘 많이 뜨겁네요.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바람을 핀 적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그냥 내가 동생으로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 아내분을 외롭게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편하게 생각하고 얘기해요. 없는데요? 없으면 난 100% 당신 편인 거지. 없으면 그럼 나는 편하게 잠깐만. 좀에 있는데 좀에. 그럼 안 돼. 안 되나? 가슴에서 잠깐만. 반콩 카드세요. 반콩. 올라와. 아니 솔직히 그래 이것까지는 아내분을 좀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왜냐 바람 안 폈다. 외롭게 했으면은 솔직히 아내분이 조금 나중에 짜증날 수 있어. 바람 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결혼을 안 해봤지만 애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본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바람을 한 번도 안 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전문적인 목소리. 100% 시간차 습격 계속 나온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오늘 안주 많이 흔들더라고. 오늘 안주 뭡니까? 두부김치.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니 왜 솔루션을 안 하고 아니 솔루션 전 과정이 메인이고 이렇게 집에서 같이 한 잔만 해줘도 금방 풀릴 것을 아내가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수님 달라고. 맛만 봅시다. 맛보세요. 진짜 맛있어. 드셔보세요. 이걸 아내분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죠. 진짜 그분한테 진짜 내 앞에 있다면 얘기해주고 싶어. 어쨌든 바람을 폈으면 남편이 술 먹고 있으면 불편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한 번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살 거면
그런 것들을 꺼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당신도 일찍 좀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좀 노력하시고 한 잔 더 할게요. 요거 마시고 이제 뒤끝 없이 야 진짜로 진짜로 털고 이제는 야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답답하게 했다. 우리 이제 여행도 좀 가고 노력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면 안 해도 사람인데 울걸? 눈물 갑자기 오히려 터질 수도 있어. 본인도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들어가서 이제 아내하고 맛있는 것만 먹어. 술 먹지 말고 한 잔 해. 어우씨. 왜냐면 내가 이 한 모금 먹었는데도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 나쁘게 나네. 저희가 자 이제 로이님의 네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가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컨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름하여 사연자 신문조서. 이름 1년째 고민 중. 나이 대략 한 40대 초반. 그럴 것 같아요. 대상 부인, 와이프. 사건 발생 시기 한 4, 5년 전. 내용 와이프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는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했지만 와이프가 외도하는 꿈을 계속 꾸고 뭔가 스트레스로 막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임. 사건 번호 0001. 이분은 이 가족에서 자기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이 한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높은 자존감, 자기 아이덴티티 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은 자기 주변에 작은 실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탓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 탓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방향은 남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이분은 자기도 공격하고 부인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인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해야 되지만은 그 부분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가족을 가지고 행복으로서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인과 같이 손잡고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아야 돼. 부부 상담을 받아야 돼. 같이. 그래서 이건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부인이 잘못했는데 부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지만은 사실은 호텔에 나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난 그건 용납 못해. 나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용서할까요 말까요? 넌 질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고 누가 잘못했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깊은 얘기를 적어도 한 달 이상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보들의 필름 테라피. 네, 저 오늘은 이제 2002년에 나왔던 영화 언페이스풀이라는 리처드 길, 에이드리언 라인 감독님의 유명한 감독. 네. 중산층이 모여 사는 도시 교회에서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주인공들이 그렇죠. 여자 주인공입니다. 코니라는 여자고요. 남편 에드워드는 리처드 기어인데 당연히 뭐 다정하고 애한테도 잘하고 애도 너무 잘 크고 있고 잘생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막 엄청 부는 출근길에 책을 잔뜩 들고 가는 한 남자와 부딪혀요. 이 아내가 도시에서. 이 남자 딱 봐도 이제 프랑스 짐승남 스타일이죠. 잘생겼네요. 나이스. 얘 많이 해본 솜씨예요. 이 폴마텔이 그 기념인데 절로 거기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선반, 네 번째 책 23페이지 펴보세요. 하고 딱 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은 와인을 마셔라. 그대에게 영원한 삶과 청춘을 주리라. 와인과 장미, 친구들에게 취하는 계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이 순간이 곧 삶이니까라고 이렇게 약간 순간의 쾌락을 벌써 약간의 동하는 그런 책 구조를 읽게 만들어요. 난 그러면 뭔 소리야? 이랬거든. 이제 약간 이 둘이 등장을 하면은 이 여자분은 자꾸 이렇게 의상을 자꾸 벗게 되는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다리를 걷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폴마텔이 이 코니한테 이 점자책 읽어보세요 하면서 막 감각을 느끼게 하는 접촉하고 감각적인 걸 자꾸 일깨워주고 막 이러면서 점점 둘이서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남편도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인싸게 붕괴되면은.
그래서 사설 탐정을 붙입니다. 어떤 논팽이냐, 어디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폴마텔이다. 어디 살고 둘은 점심시간에 만나는데 항상 들어가면 2-3시간 있다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빡 돌죠. 일단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딱 문을 열자마자 폴마텔? 잘생겼어. 누구세요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나 에드워드 썸너 코너의 남편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뭘 발견하냐면 이 스노우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스노우볼을 보고 표정이 안 좋죠. 이게 자기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아내에게 준 스노우볼이야. 그게 남자한테 있는 그거를 얘한테 준 거 갖다 바친 거야. 논팽이한테.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머리 대갈통을 박살내. 와, 근데 그럴 것 같아. 죽여버려. 죽여요? 죽여요? 네. 죽이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하고 카펫으로 얘를 시신을 싸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싣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안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자, 과연 에드와 코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를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포 경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은 코니를 찾아와요. 폴마텔이라는 남자 아니야.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모른다. 모르겠다. 근데 그 남자 죽었는데. 당신 차가 그 앞에 대져 있더라. 집 앞에.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코니가 집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내가 분명히 내 내연남한테 줬던 스노우볼이 다시 우리 집에 되돌아와 있는. 그 스노우볼 밑에가 있어요. 밑에를 딱 열어보는데 쪽지가 하나 나와요. 쪽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혼 25주년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다. 나의 최고의 기쁨인 아내에게. 라고 쓰여 있는 그 스노우볼이었던 거예요. 그 볼이. 그러니까 에드는 자수하겠다고 하니까 코니가 그걸 말리면서 자기 폴과의 사진들 다 불태우고 다시 시작해요 여보. 그러면서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있는 장면에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녹색 불인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폴리스 경찰서예요. 네. 이게 상징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둘의 그 분류는 막 불꽃 감각적인 이미지로 막 이렇게 접촉 막 이런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성 시스템 이런 거잖아요. 이쪽은 남편과의 세계는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화된 도덕이 경찰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빨간 녹색 불대도 못 가고 있는 거야.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규범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둘을 못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경찰서가 사연자님 내면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본인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 앞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이 경찰서의 의미가 본인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경찰서가 아내의 머릿속에도 있어요. 아내도 지금 거기서 못 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 술자리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혼술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아내의 이해가 우리가 보면 다른데 그 둘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두 분이 같이 지금 이거를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선 같이 혼자서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상담을 받아서 각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불을 좀 어둡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박 변호사의 변호사 상담소. 네, 박 변호사의 변호사 상담소입니다. 뭐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었고요.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고 사는 부부도 있고 또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뭐 갈등을 이루는 부부인데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이혼할 시기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물망을 치는 것 같은데 이 갈등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꿈에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면서도 오바입니다. 솔직히 꿈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나요 그게? 아버지 꿈에 나오나요 어머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잉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몸 대 몸으로 좀 해결이 돼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40초밖에 안 돼요. 되게 젊어요. 두 분이 되게 젊기 때문에 아마 그 4년간 어떤 그 잠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아내도 아마 원할 수도 있고요. 본인도 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갈등 요인 때문에 그거를 혹시나 계속 멀리했던 게 아닌가. 같이 어떤 야한 영상들을 같이 보신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거는 싫을 것 같고 와이프님 입장에서는 그 호텔 가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난 안 가. 그거 약간 그렇게 위트 있게 같이 가자. 러브 호텔 같은 데 있어요. 러브 호텔은 어떤 거야? 궁금해. 분홍색으로 돼 있고요.
물 침대도 있고요. 컨셉방. 그런데도 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실제 사례 중에 저 있어요. 어떤 두 분이 조금 권태기 비슷한 그런 건데 그걸 해결하는 분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막 채찍도 있고 뭐 이렇대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러브 호텔 같은데. 예. 솔루션이 러브 호텔 가라는 거.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환경을 바꿔라. 자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박지훈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중간에 안 궁금한 것까지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설거지. 저는 오늘 좋은 게 각자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요격이나 이런 데만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안나 씨, 국주 씨, 또 우리 PD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훈이 형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의미의 조언들을 준 것 같아서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싸들고 저는 2차 갈 테니까는 마무리도 잘하고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